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다시 인사드립니다. 네. 오늘 또 여러분들과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 독립창극단의 막내 귀염둥이인 유태평양입니다. 네, 저는 두 번째 막내 소리꾼 김진수입니다.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요. 네. 저번 편에서는 저희가 또 음악 그리고 대본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네. 의상 그리고 안무에 대해서 우리 창극 안에서는 어떠한 의상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어떠한 또 안무의 형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 왔는지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의상은 우리의 한국적인 복색 한복을 입었다라면은 요즘에 한국에서는 현대극을 한다 그랬을 때는 사복을 입을 때도 있고 네. 그리고 또 어떤 그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의 조금 더 다른 의상들. 그렇죠. 그 수단의 어떤 영역이 좀 많이 확장이 된 것 같아요. 맞아요. 전통 우리 판소리 오바탕이라고 하는 뭐 흥보가, 수군가, 심청가, 적벽가, 춘향가에 대한 소재로 창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꼭 한복만 입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저희가 또 의상을 좀 그렇죠. 준비해봤잖아요. 네. 여러분들 의상 보이시죠? 아마 창극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의상을 딱 보시자마자 이게 어떤 작품이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. 네, 이게 태양별이 작품의 의상인데 그간에서 제가 이제 여자 캐릭터를 맡았었어요. 우희 역을 맡았었는데 그때 입었던 그 우희의 의상입니다.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이걸 입기 위해서 6kg를 감량했었습니다. 진짜 힘들어했어요. 그 여리여리한 그 핏을 살리기 위해서. 네, 우리 김준수 씨가 6kg를 감량했다면 저는 이 옷을 입기 위해서 6kg를 찌웠습니다. 네, 이게 이렇게 한 세트인데요. 네. 제가 맡았던 역할은 책략을 짜는 지략가의 그 역할이었는데요. 중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국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나는 그런 의상인데요. 이렇게 딱 입어보면 이렇게 하고 이 벨트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차는 듯한 그렇죠. 느낌의. 이렇게 그래서 딱 이 캐릭터는 약간 점잖하고 좀 도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모습의 그런 캐릭터였죠. 그래서 이 옷이 그 캐릭터를 완성시켜준다는 맞아요.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최근에 했던 홍보씨라는 작품에서는 한복과 현대복의 어떤 중간 지점, 조우랄까? 네, 그런 느낌의 의상을 저희가 입었어요. 특히나 제비 그리고 외계인이라는 캐릭터가 고선홍 연출님의 머리에서 나온 어떤 새로운 캐릭터인데 제비라는 건 사실 흥보가에서는 그냥 동물, 조류 동물로 표현이 되지만 이 흥보씨라는 작품에서는 인격화가 되었어요. 정말 말 그대로 제비, 그 만화님들을 막 이렇게 꼬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흰색에 약간 그 제비의 그 딱 느낌이 드는 그 검은색 캬바레 느낌. 네, 캬바레 그 제비 느낌. 반짝반짝. 네, 그런 느낌을 살린 의상을 제가 또 입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트로이 여인들도 있죠. 그렇죠. 트로이 여인들 같은 경우도 완벽한 그리스의 느낌의 그런 의상은 아니었지만 그 캐릭터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의상을 저희가 입었었습니다.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의상적으로도 우리 캐릭터의 어떤 정말 정체성을 정확하게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의상 외에도 또 저희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무적인 요소들이죠. 그렇죠. 현재는 사실 저희가 한국 무용뿐만 아니고 현대 무용 하시는 분들과 그 안무 작업도 많이 하고 또 그 외에 요즘 스타일로 말하는 좀 클럽 춤 같은 그런 춤을 추는 경우도 있고요.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장르들의 안무들이 창극에는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또 클럽 춤이라고 하니까 네. 홍보 씨의 제비가 췄던 춤이 생각나는데. 제비뿐만 아니고 나 이거 반짝 보고 싶어서 좀 어떡하지? 좀 이게 움직였었죠. 네. 대단한 춤이다. 움직여서 했던 그런 안무도 있었습니다. 아프세요? 좀 많이 후청거리네요. 되게 네. 보이는데. 사실 김준수 씨 같은 경우는 가장 관객들이 많은 박수를 쳤던 장면이 우희가 건물을 추는 장면이었어요.
야. 내가 쳤지만 정말 어려웠다. 어려웠다. 말 잘했네요.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이렇게 안무도 많이 변해왔던 것처럼 이제 사실 우리가 기존적으로 판소리 3요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. 창, 아기리, 이 너름새라는 게 우리 판소리 소리꾼들이 부채를 들고 자연스럽게 이리 혼너라 업고 놀자 했던 이 자연스러운 이 몸짓이 또 한국적인 안무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시대가 변화하면서 한국 무용뿐만이 아니라 현대 무용하시는 분들께서 또 우리의 창극을 안무를 하시면서 한국 무용에서 나올 수 없는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창극이라는 장르에서도 정말 전통적인 판소리, 전통적인 의상, 전통적인 안무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즐기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이 창극이라는 하나의 장르 안에 굉장히 녹여내는 게 저희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창극의 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쭉 말해왔던 어떤 이야기의 내용들이 사람들이 속에서 생각하는 창극이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옛것에 머물러 있는 장르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의상과 안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과 이 창극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희는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편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얼씨구